핵심만 쏙쏙 와이더 에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실력을 완성시켜줄 김한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사회 2. 어떤 단원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이번 사회 2에서는 7단원부터 시작하는데요. 7단원에서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중부지역, 남부지역, 그리고 북부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지속 가능한 자원에 대해 공부하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들은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게 되는 지도와 그래프, 도표 등을 함께 살펴보고요. 사진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회 실력이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개념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요. 개념 수업을 하면서 주제 탐구 코너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단원별로 쪽집게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한다면 사회 실력 100점 완성할 수 있겠죠? 선생님과 첫 번째 수업부터 열심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지금부터 첫 수업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친구들과 교과서 내용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공부할 단어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의 위치와 또 우리나라의 영역을 알아보고요. 세계 속의 우리나라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국토의 위치입니다. 자, 국토란 땅이죠. 그 나라의 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위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수리적, 지리적,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라고 해서 가변적 위치로 살펴볼게요. 먼저 수리적 위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숫자로 표현된다. 우리나라는 위도와 경도로 나라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이 33에서 43, 그리고 서경과 동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국에서 우리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경 124에서 132, 그리고 위도상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무슨 기후? 온대 기후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표준시가 일본과 같아요. 동경 135도인데요. 영국이 세계 표준시의 기준이잖아요. 영국은 경도 0도, 우리는 135도이기 때문에 15도씩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고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면 수리적 위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북위 동경 기억하시고요. 표준시는 상식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위치인데요. 지리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태평양과 인접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고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유리하다. 바다로 나가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육지는 지금은 분단이 되었지만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되면 지리적 위치고요. 삼면이 바다에다가 요 단어 하나 쓸게요. 태평양 연결.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도 세계 지도를 봤고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세계 지도를 봤는데 아직도 여러 나라의 위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가까운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미국은 등장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와 인접, 매우 가까운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통해서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들은요, 우리나라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
삼국시대부터 또 그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고요. 러시아의 경우도 우리와 함께 한반도에 있는 북한 때문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토의 위치는 수리적, 지리적, 주변 국가와의 관계로 설명하고요. 교과서 자료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영역이란 범위를 뜻하는데요. 모식도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국토는 한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의 범위를 말할 때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자, 여기서 또 미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무슨 말? 자, 주권이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주권의 영향 범위를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역은 영토를 말하지만 영토와 영해, 영공이 바로 그 나라의 영역이고요.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하늘, 상공을 뜻하고요. 영해는 일정한 거리까지의 바다를 뜻하는데요. 이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내용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영토는 맞아, 육지를 뜻하는데요. 육지뿐만 아니라 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많은 섬들이 모두 다 우리 영토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울릉도, 독도 모두 우리 땅이고요. 영해는 중요합니다. 자, 영해는 바다의 모습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듯이 해안선의 모양은 모두 다양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이제 다음 단원들에서 한 번 더 배울 텐데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국토는 동해안은 단조롭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드나듦이 심해요. 그리고 서남해안은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해를 설정할 때는 먼저 기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데요. 기선의 뜻은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뜻이고요. 동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닷물이 다 빠졌을 때를 기준으로 동해안에 통상기선을 적용하고요. 서남해안은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섬을 기준으로 가장 바깥쪽의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둘 다 12해리를 영해의 범위로 설정합니다. 여기에서 해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거리라는 뜻인데요. 기준이 1852m입니다. 그러니까 12해리는 1852 곱하기 12.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의 바다가 일본과 겹칩니다.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대한해협이라고 해서 이 남해안에서도 제주 지역이 있는 곳은 3해리까지만 설정을 하는데요. 일본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을 뜻하는데요. 하늘을 말하고요. 우리나라의 영역은 이렇게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해의 경우는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의 기준이 다르고 대한해협의 경우만 3해리를 적용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EEZ,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바다는 일본 그리고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업활동, 고기잡이도 하던데? 맞아요. 그리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해의 설정으로는 명확히 우리 땅인데요. 그렇다면 일본 배와 중국 배는 우리나라 바다에 들어올 수 없나?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를 영해를 제외해서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 바다는
배타적으로, 즉 경제적인 행위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은 가능한, 통행은 가능한 바다를 뜻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용하는 바다는 공해라고 하죠. 그 나라의 바다는 영해라고 하는데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경제적인 활동은 못합니다. 고기잡이를 하거나 자원 탐사를 하거나 여기를 개발하는 노력은 절대 할 수 없는 곳인데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이 바다가 연결되어 있어. 여기까지 우리 바다야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중 또는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하는 것과 잠정 조치수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고요. 이동은 가능하지만 어업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협정을 맺어서 공동관리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배타적 경제수역, 약자로 EEZ입니다. 지도에서 위치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 자, 우리나라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영역이라든지 수리적, 지리적 다 중요한데 최근에는 지리적 위치와 또 다른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가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 계정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지만 조금 설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지정학, 지경학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지정학이란 지리적인 특성과 정치 현상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정학, 지리와 정치. 두 번째는 지경학인데, 자, 지경은 그렇죠. 경제입니다. 그 나라의 위치가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지정학적, 지경학적인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깝게 지내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또 중국이 서로 다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나라는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또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또 러시아, 일본 주변 국가들을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본과 또 미국과의 관계가 외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더라도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변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뒤집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도를 뒤집으면 이렇게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기에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요. 거꾸로 세계 지도를 둘러보면 우리나라는 북반구가 아래쪽이고 남반구가 위쪽으로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평양을 통해서 여러 나라로 뻗어나갈 수 있고요. 또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대륙으로도 진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단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주변국과의 모습에서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경학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위치의 장점을 살려야 돼요. 위치의 장점?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반도국이에요. 즉, 대륙과 해양의 연결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부산항과 인천공항을 물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현재 반도체 산업 지금 대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술이 매우 뛰어난 나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다. 반도체나 석유화학,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11위 정도? 그리고 또 다른 통계에서는 이제 9위 정도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순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계 여러 국가와 우리가 FTA라는 걸 체결하고 있어요. FTA는 Free Trade Association 또는 Associate라고 하는데요. 자유 무역 협정, 약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 무역 협정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체결하는 것인데요.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의 무역량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물건도 더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교역량이라고 하는 말은 교류, 그리고 무엇하는 양, 무역하는 양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통해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자, 선생님과 개념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가 다양한 출판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용은 같지만 교과서 자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가 끝나면 잠깐 스탑하고 내가 공부하는 교과서 자료 또는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가 있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모두 교과서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교과서 용어들을 잘 체크하세요. 자, 1번과 2번은 빈칸을 완성합니다. 먼저 영역이란 무엇일까? 자,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을 주는 공간인데요. 먼저 한반도와 많은 섬, 영토가 있고요. 두 번째, 바다, 영해, 그리고 하늘, 영공이 있다. 그렇다면 2번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자, 국제해양법상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에서 12해리까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안선의 모양이 달라요. 먼저 동해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의 상태에서 12해리. 두 번째, 황해와 남해는 직선기선을 적용하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대한해협의 경우는 3해리까지만 설정을 하는데요. 3해리로 설정하는 이유는 일본과 바다가 인접했기 때문입니다. 빈칸 완성하세요. 3번과 4번, 5번은 OX로 확인하는데요. 이 문제 역시 교과서 문장을 활용했습니다. 3번,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중위도 당연하지. 이걸 틀리진 않겠죠? 4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불리하다? 아니, 고칠게요. 틀린 부분은 항상 고치자. 유리하다. 5번 갑니다. 우리나라는 물류의 중심지인데 오늘날 세계적인 무역국가로 성장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교과서 문장을 잘 읽고 정답 확인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교과서 내용 첫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어려운 용어나 내용은 교과서 한 번 더 읽으면서 자료와 연결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